제가 지금 보여드릴 사진 두 장을 비교해보세요. 왼쪽은 오늘 아침 스튜디오에 오신 62세 박선미님이고 오른쪽은 제가 메이크업을 다시 해드린 후의 모습이에요. 같은 분 맞나요? 정말 놀랍죠? 박선미님은 거울을 보는데 20년 전 내 모습 같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메이크업 기법이 특별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단지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하는 화장 실수를 멈추고 품격 있게 젊어 보이는 화장법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변신시켜드리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더 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연하게, 더 자연스럽게, 더 품격 있게 하셔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실수들부터 짚어볼게요. 이런 화장법들은 젊어 보이려고 하시는 건데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첫 번째, 주름과 잡티를 가리려고 파운데이션을 너무 두껍게 바르시는 거예요. 특히 팔자주름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름 사이사이로 파운데이션이 갈라지면서 오히려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여요. 게다가 목과 얼굴의 경계가 확연히 달라 보여서 부자연스러운 가면 같은 느낌을 주죠. 실제로 제가 만난 58세 김정희님은 매일 2번씩 파운데이션을 덧발라서 나가셨는데 사진을 찍으면 얼굴만 하얗게 떠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파운데이션을 절반으로 줄이고 얇게 발라드렸더니 오히려 훨씬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셨거든요. 두 번째, 에너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색깔을 진하게 바르시는 거예요. 특히 채도가 높은 빨간색 립스틱, 진한 오렌지 블러셔, 강한 파란색이나 초록색 아이섀도우까지 모든 걸 진하게 하시면 각각의 색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오히려 촌스럽고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멀리서 보면 마치 무대 화장을 한 것처럼 과해 보이죠. 세 번째, 눈썹을 너무 진하고 또렷하게 그리시는 거예요. 특히 눈썹 문신을 하신 분들 중에 검은색이나 너무 진한 갈색으로 하셔서 인상이 강해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눈썹이 너무 진하면 얼굴 전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딱딱한 인상을 주게 돼요. 네 번째, 눈을 크게 보이려고 위아래 아이라인을 모두 진하게 그리시는 거예요. 특히 아래 아이라인을 검은색으로 진하게 그리시면 오히려 눈이 작아 보이고 피곤하고 우울한 인상을 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는데 진한 아이라인이 그 처짐을 더 강조해서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 립스틱 색상을 본인 피부톤에 상관없이 무조건 빨간색으로 바르시는 거예요. 쿨톤이신 분이 따뜻한 빨간색을 바르시거나 웜톤이신 분이 차가운 빨간색을 바르시면 얼굴 전체가 칙칙해 보이고 입술만 동떨어져서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여섯 번째, 블러셔를 잘못된 위치에 잘못된 색으로 바르시는 거예요. 너무 아래쪽에 바르시거나 본인 피부톤에 맞지 않는 색을 바르시면 오히려 얼굴이 처져 보이고 지쳐 보여요. 여러분, 이런 실수들 혹시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바꾸면 되니까요. 퍼스널 컬러, 왜 중년에게 더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얼굴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요. 피부톤이 변하고 머리카락 색도 달라지고 얼굴 근육도 변하죠. 그런데 20대 때 하던 메이크업을 그대로 하시면 당연히 어울리지 않아요. 퍼스널 컬러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거예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피부의 기본 혈색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평생 변하지 않아요. 피부가 좀 탄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아요.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60대, 70대, 80대까지도 적용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화장을 완전히 지우신 상태에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에서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베이지색 천과 그레이색 천을 번갈아 대보세요. 베이지색을 댔을 때 얼굴이 따뜻하고 화사해 보이고 주름이나 다크서클이 덜 보이면 웜톤이에요. 반대로 그레이색을 댔을 때 얼굴이 맑고 깨끗해 보이고 피부가 더 투명해 보이면 쿨톤이에요. 웜톤 분들은 따뜻한 색상인 코랄, 피치, 골드, 따뜻한 브라운, 아이보리 계열이 잘 어울려요.
쿨톤 분들은 시원한 색상인 로즈, 핑크, 실버, 차가운 그레이, 퓨어 화이트 계열이 잘 어울리고요. 예를 들어서 립스틱만 봐도 그래요. 웜톤 분이 쿨톤용 핑크 립스틱을 바르시면 입술이 보랏빛으로 보이면서 전체 얼굴이 칙칙해져요. 반대로 쿨톤 분이 웜톤용 코랄 립스틱을 바르시면 입술이 탁해 보이면서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이걸 알고 메이크업 하시면 같은 기법이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10년은 젊어 보이는 마법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귀티 동안 메이크업 1단계 자연스러운 베이스 만들기. 이제 본격적으로 품격 있고 젊어 보이는 메이크업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이스예요. 중년 피부는 대부분 칙칙해 보이거나 혈색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전에 반드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셔야 해요. 쿨톤 분들은 핑크나 라벤더 베이스를 사용하시면 피부가 화사하고 맑아 보여요. 웜톤 분들은 피치나 옐로우 베이스를 사용하시면 따뜻하고 생기 있어 보이고요. 베이스를 바를 때는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주시되 특히 칙칙해 보이는 부위인 팔자주름 주변, 입꼬리 주변, 눈 밑에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파운데이션은 본인 피부톤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한 톤 밝은 색을 선택하세요. 목과 얼굴 경계선에서 테스트해보시면 정확해요.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얇게 바르는 거예요. 스펀지나 뷰티 블렌더를 물에 적셔서 꽉 짜낸 다음 사용하시면 더 얇고 자연스럽게 발라져요. 특히 코 주변, 입 주변처럼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위는 더 얇게 발라주세요. 눈과 주름 부분은 파운데이션을 아예 피하고 컨실러로만 커버하는 게 좋아요. 눈가는 표정 변화가 많은 부위라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금세 갈라져 보여요. 컨실러 선택도 중요해요. 다크서클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해야 해요. 푸르스름한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은 주황색이나 피치색 계열 컬러 코렉터를 먼저 바르고 컨실러를 발라주세요. 갈색빛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은 핑크색 계열 컬러 코렉터가 좋아요. 그리고 다크서클을 가릴 때는 아래쪽만 가리시면 안 돼요. 위쪽 눈꺼풀의 어두운 부분까지 연결해서 밝혀주셔야 자연스러워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파우더로 마무리해주세요. 특히 T존 부위는 꼼꼼하게 파우더를 발라줘야 시간이 지나도 번들거리지 않아요. 파우더를 바를 때는 파우더 퍼프보다는 플러피한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귀티 동안 메이크업 2단계 우아한 아이 메이크업. 중년의 고급스러운 아이 메이크업은 은은함과 자연스러움이 포인트예요. 아이섀도는 절대 한 가지 색으로만 하지 마세요. 최소 2가지, 가능하면 3가지 색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가장 밝은 색을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세요. 웜톤 분들은 아이보리나 연한 피치색, 쿨톤 분들은 연한 핑크나 라벤더색이 좋아요. 2단계에서 전체적인 혈색과 밝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간 톤 색깔을 눈두덩이의 바깥쪽 3분의 2 정도에 발라주세요. 웜톤 분들은 연한 브라운이나 코랄색, 쿨톤 분들은 연한 그레이나 모브색이 좋아요. 세 번째로 가장 진한 색을 눈꼬리 부분에만 살짝 발라주세요. 이때 색상은 본인 퍼스널 컬러에 맞춰 선택하시되 너무 진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특히 쿨톤 분들은 퍼플 계열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퍼플을 어려워하시는데 실제로 발라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여요. 다만 너무 진한 보라색보다는 연한 라벤더나 모브색을 추천해요. 아이라인은 진하게 그리지 마세요. 젤 아이라이너나 펜슬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워주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걸 인비저블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눈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눈꼬리 처짐이 고민이시라면 아이라인을 그릴 때 눈꼬리를 살짝 위로 올리듯이 그려주세요. 단, 너무 과하게 올리시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조금씩만 올려주세요. 절대 아래 아이라인은 진하게 그리지 마세요. 특히 검은색으로 진하게 그리시면 눈이 더 작아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여요. 만약 아래쪽에도 라인을 넣고 싶으시다면 아주 연한 브라운색으로 눈꼬리 3분의 1 지점에만 살짝 그려주세요. 마스카라는 반드시 발라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눈썹이 얇아지고 짧아지는데 마스카라로 길이와 볼륨을 만들어주면 훨씬 젊어 보여요. 마스카라를 바를 때는 뿌리부터 끝까지 지그재그로 발라주시되
너무 바짝 세우지는 마세요. 자연스럽게 위로 올려주는 정도가 좋아요. 하루 종일 처지지 않게 하려면 마스카라를 바르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주세요. 단 뷰러를 사용할 때는 한 번에 강하게 짚지 마시고 뿌리, 중간, 끝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살살 올려주세요. 쌍꺼풀이 많이 처지신 분들은 글리터나 펄이 들어간 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쌍꺼풀 라인 바로 위쪽에만 아주 작은 펄이 들어간 제품을 살짝 발라주시면 눈이 더 또렷하고 탄력 있어 보여요. 귀티 동안 메이크업 3단계 자연스러운 눈썹 만들기. 눈썹은 얼굴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중년분들은 눈썹이 얇아지고 색도 연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그려주셔야 해요. 먼저 본인 헤어 컬러와 맞춰서 눈썹 색상을 선택하세요. 검은 머리시라면 다크 브라운, 갈색 머리시라면 브라운, 염색하신 밝은색 머리시라면 그보다 한두 톤 어두운 색을 선택하시면 돼요. 절대 머리카락보다 진한 색으로 눈썹을 그리시면 안 돼요. 부자연스럽고 강해 보여요. 얼굴형에 따라 눈썹 모양도 달리해야 해요. 각진 얼굴형이신 분들은 너무 직선적으로 그리지 마시고 살짝 아치형으로 그려서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광대가 발달하신 분들은 눈썹 아치를 통해서 광대 라인을 시각적으로 감싸주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계란형 얼굴이신 분들은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이라서 보편적인 직선 아치가 잘 어울려요. 긴 얼굴형이신 분들은 직선으로 그리시면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아치를 너무 높게 만들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니까 주의하세요. 둥근 얼굴형이신 분들은 각도를 좀 더 주셔서 그리시면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눈썹을 그릴 때는 한 번에 진하게 그리지 마시고 털 한 올 한 올 그린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눈썹 앞머리 부분은 특히 연하게,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조금씩 진하게 그려주시면 자연스러워요. 쿨톤 분들은 브라운보다는 애쉬 그레이나 그레이 브라운 계열을 사용해보세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세련돼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눈썹 문신을 하신 분들도 색깔이 너무 진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연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문신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로 색을 조금 덜어낸 다음에 적당한 색으로 다시 그려주세요. 귀티 동안 메이크업 4단계 생기를 주는 블러셔와 음영 만들기. 중년분들에게 블러셔는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색이 부족해 보이는데 블러셔 하나로 10년은 젊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먼저 본인 퍼스널 컬러에 맞는 블러셔 색상을 선택하세요. 웜톤 분들은 코랄, 피치, 따뜻한 핑크 계열이 좋고 쿨톤 분들은 로즈, 차가운 핑크, 베리 계열이 좋아요. 블러셔를 바르는 위치도 중요해요. 볼이 꺼지신 분들은 꺼진 부분 바로 아래쪽에 발라주세요. 그러면 꺼진 부분이 앞으로 나와 보이면서 볼 꺼짐이 자연스럽게 커버돼요. 각진 얼굴형이신 분들은 광대 바로 옆쪽으로 살짝 올려서 발라주시면 광대가 덜 도드라져 보여요. 처짐이 심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바르는 위치보다 더 위쪽, 즉 눈 아래쪽 위치에 발라주시면 리프팅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블러셔를 바를 때는 절대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마세요. 연한 색으로 여러 번 겹쳐 발라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브러쉬에 블러셔를 묻힌 다음에 손등에서 한 번 털어내고 바르시면 적당한 양이 돼요. 블러셔는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덧발라주세요. 특히 식사 후에나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발라주시면 생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터도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하이라이터는 빛이 닿는 부위에 발라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마 중앙, 눈 밑, 코대, 턱 끝에 발라주시면 돼요. 단 중년분들이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큰 글리터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모공이나 주름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아주 작은 펄이 들어간 제품이나 매트한 제품으로 밝기만 높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공이 늘어진 부분이나 주름이 많은 부분은 피해서 발라주세요. 코가 긴 분들은 코끝이 아니라 코 중간까지만 하이라이터를 발라주시면 코가 짧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쉐딩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아요. 광대가 발달하신 분들은 광대 아래쪽에 턱이, 사각형이신 분들은 턱선에 자연스럽게 쉐딩을 넣어주시면 얼굴이 갸름해 보여요. 단 쉐딩을 할 때는 너무 진한 색을 사용하지 마시고
본인 피부톤보다 한두 톤 어두운 색을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발라주세요. 귀티 동안 메이크업 5단계 품격 있는 립 메이크업.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입술이에요. 입술이 얇아지고 입술 윤곽도 흐려지고 인중도 길어져 보이죠. 이런 변화들을 립 메이크업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먼저 립 컬러 선택이 중요해요. 본인 퍼스널 컬러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셔야 해요. 웜톤 분들은 코랄 따뜻한 레드, 오렌지 레드, 피치 핑크 등이 잘 어울려요. 쿨톤 분들은 로즈, 베리, 차가운 레드, 퍼플 핑크 등이 잘 어울리고요. 특히 중년분들에게 추천하는 색상은 퍼플 핑크예요. 정말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 색이거든요. 입술이 얇아지신 분들은 오버립 기법을 사용하세요. 원래 입술보다 살짝 더 크게 그려주는 거예요. 립 라이너나 입술과 비슷한 색상의 컨실러로 원래 입술 윤곽을 살짝 지운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특히 윗입술을 1에서 2mm 이 정도 높게 그려주시면 인중이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인중이 길어 보이는 게 고민이신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립스틱 질감도 중요해요. 너무 매트한 제품보다는 촉촉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매트한 립스틱은 입술을 더 얇고 건조해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세미매트나 세틴, 크림 타입의 립스틱이 중년분들에게는 더 어울려요. 글로시한 제품도 좋은데 너무 번들거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윤기가 나는 정도가 적당해요. 입술에 세로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립 프라이머나 립밤을 발라서 주름을 메워주세요. 그리고 립스틱을 바를 때는 입술 전체에 바르지 마시고 안쪽에만 발라주시면 주름을 타고 번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립스틱을 오래 지속시키려면 립 라이너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립스틱을 바른 다음 티슈로 살짝 눌러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다시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여러 가지 색깔을 믹스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사용하세요. 중년분들도 2가지 정도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연한 색을 사용하시고 특별한 날이나 저녁 시간에는 좀 더 진한 색을 안쪽에 포인트로 발라주시는 식으로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5세 이명숙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명숙님은 평생 진한 화장만 하셨어요. 연하게 화장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바꿔드렸더니 거울을 보시고는 이게 나야? 하시며 깜짝 놀라셨어요. 같이 온 딸분도 엄마가 이렇게 젊어 보일 수 있구나 하며 놀라워하셨죠. 이명숙님의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메이크업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스러움과 품격이에요. 나이를 감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나이에 맞는 우아함과 품격을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화장은 가면이 아니라 나를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도구예요. 진하게 칠해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원래의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세요. 퍼스널 컬러를 알고 하는 화장과 모르고 하는 화장은 정말 다릅니다.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평생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아름답다, 나는 가치 있다는 마음으로 화장하시면 어떤 색깔을 발라도 아름다워요. 60대는 인생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시기예요.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참 예쁘네 하고 웃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변화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어떤 팁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언제나 아름답고 품격 있는 하루 되세요.